일단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를 행안부에 두느냐 또 법무부에 두느냐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원총회 조금 전에 참석하셨고 또 중간에 좀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안에서 어떤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지 결론은 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9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는 소위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국 지금 현재의 검찰권 오남용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그 형사 절차의 재편 을 핵심적으로 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를 하고 네네. 기존의 검찰청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과 기능을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 공소 기능으로 좀 구분을 해서요. 수사 기능은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네. 이런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 또 하나 기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소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청, 가칭,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방향. 네네. 이런 부분들을 대강의 얼개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설계들은 후속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석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좀 전에 회의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견이 좀 나왔는지 뭐 중수청을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어느 부처에 관할 둘 것인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큰 어떤 이견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되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거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도 일정한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고 또 내일은 공청회도 거치고 모레는 또 입법 청문회도 거치고 네. 주말에는 고위 당정 회의까지 거치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발의 및 처리 과정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수청 소속 부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좀 흐름이 잡히는 것 같고 그래요? 다만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리기엔 아직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 즉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 기조 하에서 소속 부처 등을 포함한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의원총회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또 추가적인 논의들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당초 민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 입법 목적을 고려해서 이 중수청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걸로 지금 알려졌었는데 행안부에 집중될 수사 권력에 대해서 이 우려 때문에 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것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하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런 기관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로 되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 통제를 할 수 없어서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가요. 70여 년 동안 검사가 일정하게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 지금도 우리나라 경찰이 14만 4천 명이나 되는데요. 네. 경찰이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과잉 수사, 적법 절차 위반 또는 어떤 수사 미긴 같은 것을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통제해서 적법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게 미국에는 예신 제도가 있고 한국에서는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나 여러 가지 뭐 영장 청구권 같은 통제 장치로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고 보안 수사 요구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경찰의 수사와 분리시켜버리면 오히려 더더욱 경찰의 수사에서의 일탈적인 행위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네. 단적으로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1987년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당시에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었다면 그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도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과연 검사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가 타당한 것인지 이것부터 되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오늘 경실련에서도 약간 관련된 우려가 나왔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검찰 개혁안 중에서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여기에 관해서 지금 경찰의 불송치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피해자의 어떤 말씀하신 권익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높은 공감대를 보여주시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좀 국민적 정서나 공감대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를 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국민적 공분에 네. 내몰렸을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수사 기소라고 하는 어떤 권력의 그 견제와 균형의 방향으로 가는 이런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을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 네. 저는 이 국면에서 검찰이 좀 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에는 영장 청구라고 하는 권한도 있고요. 다양한 권한들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됐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기소권, 공소권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 속에서 네. 직접 검사가 여전히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또 요원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기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일정한 판단 근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보안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사 기관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어떤 보안 장치를 마련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후속 법안의 조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 대명제는 결국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좀 적절하지 않다,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참고적으로 22년 4월 달에요. 여야가 그 당시에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수청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네. 이렇게 여야가 이미 합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검찰권의 오남용과 권력 남용이 심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늦은 부분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경찰의 어떤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랄지 독립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요. 민주당이 이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고 추진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반대하시는지 또 추진하시는지 각각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이미 특검을 통해서 검사도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판사도 사실상 특정한 정치 세력이 고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체로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다르게 구성한 재판부, 그것도 국회가 법관의 일부를 추천하고 또 대한변협이 일부를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법관에 대한 인사권 헌법상 명백히 대법관 회의를 거친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런 재판부를 실제로 구성해서 거기서 재판하게 한다. 그러면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아마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겁니다.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꽤 있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서 헌재에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는 중단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피고인들 계속 구속시켜 놓을 겁니까? 석방해야 되거든요. 제가 민주당의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제도 자체를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피고인들이 지금 석방되어도 타당한 것인가 한번 민주당 스스로 되물어보실 필요가 있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재판을 한참 했는데 위헌 나오면은 그 재판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새겨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요. 민주당의 역사 인식에 비추어 봤을 때 내적 논리에 중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내적 논리요? 5.16 이후에 우리 역사상 1962년에 혁명재판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를 했죠.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거기서 처벌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우리 역사상 비슷한 사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그동안 피력해온 역사관에 비추어서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가. 이것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대법원 산하 기관 그리고 법조계 또 역사적인 모순점에 부딪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소위 말하는 내란 전담재판부의 논의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내란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국가 범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심지어 이 재판부가 국민적 의혹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과연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국민적 수용성이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돌아봐야 되고요. 네. 내란 전담재판부, 즉 이런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문제됐을 때요. 오히려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하면서 심지어 세월호 사건이 형사재판화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염두를 해두고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까지 문서로 명시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재판들이 법관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동돼 관련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의 회신 의견서를 보면 예. 찬반 의견이 이제 공이 나열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면으로 이런 재판부 구성들이 이 위헌이다라거나 이런 명시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해외 사례 전범 재판 같은 경우 이렇게 특별재판부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이 논의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배경 속에서 이렇게 구성한다든지 구성을 결국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 법관들에 의해서 재판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국민들한테 의혹 없이 수용성 있는 재판부 구성을 통한 재판 결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팩트 하나는 좀 짚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을 한 재판부로 몰아서 전담 재판부로 하겠다는 것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 대법원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관 추천을 심지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재판을 담당할 판사마저 고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국회에다가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K-팝 데몬 헌터스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호언 의식을 주목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지 뒤집어서 말하면은 이런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설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국회가 정당이 법관을 추천해서 그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짧은 반론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손 변호사님이 좀 사실을 왜곡하는 거 왜곡 전제에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국회, 민주당 이렇게 추천을 해서 누군가가 임명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전제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이번에 법원 행정처 의견 제출이라는 게 좀 의아한 게요. 당시에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스스로 검토하고 스스로 이런 장점까지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과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안 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대법원이 뭘 돌아봐야 되냐면 정말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 두 번 다시 있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정말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이 재판이 어떻습니까? 내란 수계 피고인은 계속 골석 재판이 허용되는 방식이고 그 부장판사라는 그 분은 뭔가 이런 어떤 룸살롱 의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1, 2주면 끝날 감찰 결과물들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어떤 종합적인 상황들을 정말 뼈저리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일관성 없는 그런 주장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급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초만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예.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안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법관회의가 3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한변협이 3명을 추천하는 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배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리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틀린지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좋겠습니다. 대한 답변만 듣고 추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 당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한번 그 내용들을 촘촘히 한번 따져보죠.